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단기 반등을 보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보단 상승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하락보단 상승이 좋습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장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작년엔 지금과 다르게 제로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등 돈을 풀었다면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으로 작년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와주는 반등은 어제 말한 것처럼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이 찐 반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의 비트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5월 9일부터 5월 29일 이 구간처럼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평선 흐름은 5일선은 이미 내려온 상태이며 저번 5월달처럼 21선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열흘 동안 마이너스 32% 정도가 하락한 후에 28K에서 31.4K 박스권 횡보를 하며 21선이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동안 마이너스 44% 하락한 후에 아직 지지 구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은 어제 저점 19.6K를 지지 구간 그리고 21.3K를 저항 구간으로 잡고 박스권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진짜 반등의 시점은 이때처럼 21선이 내려와 5일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한 번에 비트만 5%, 7%가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전 그렇게 오르는 것보단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물대 혹은 지지 라인을 체크한 후에 한 차례 올리던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성향이 보수적이시라면 21선이 내려오는 것까지 기다린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공격적인 매매 성향이라면 아까 말했던 어제 저점인 19.6K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로 지금 원래 매수하려던 비중 중에서 20%만 매수한 다음 나머지 비중은 어제 저점이었던 19.6K 구간을 지지받는지 혹은 깨고 무너뜨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 결정하는 대응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21선이 내려와 5일선과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경우에 이때처럼 7%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때처럼 막혀 데드크로스로 다시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은 언제든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의 한 방향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양 방향에 대한 대응 방법을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숏 ETF 관련 이슈인데 기사 제목도 코리니드 죽어나가는 판국에 비트코인 하락 베팅 ETF 첫 등장으로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현재 장 상황도 안 좋고 현물 ETF 승인도 모자른데 하필 비트코인 하락 베팅에 대한 ETF까지 나오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더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숏 ETF가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에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늘어나고 그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트코인 물량을 던지기까지 해버리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맞는 말이라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바닥을 체크하고 있는 시점에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 비트코인 숏 ETF를 출시하게 됐으며 SEC는 이런 비트코인 선물에 역배팅하는 ETF 승인해준 의도를 한번 여러가지 관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카페에서도 한번 작성을 했었고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은 만약 선물 ETF 승인부터 이어진 대하락장이 모두 세력들의 계획이었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내용들 일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자산 운용사인 프로쉐어스가 SEC에 승인 요청을 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한 지 약 1년 정도 기간 동안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15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결국 암묵적으로 업계 최초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건 현물 ETF 승인이 아닌 선물 ETF라는 점인데 보통 선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제도권 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현물 ETF까지 승인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될 텐데 현물 ETF 승인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가 승인된 이후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시장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2021년 7월 저점을 체크하면서 반등이 나오던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며 눌리는 구간을 거친 뒤에 2021년 10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가 다시 시장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서 69K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물 매매와 선물 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선물 매매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적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건 선물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화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한 베팅을 자산 운용사를 이용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의 선물 매매 참여가 저때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때부터 이 시장은 현물이 아닌 선물이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ETF 승인에 탄력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했던 그 시점에 선물이 과포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미결제 약정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선물 거래를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의 포지션에 대한 수치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들은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청산을 당할 때까지 포지션이 시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이 종료되지 않은 또는 청산이 되지 않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계약수를 우리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렇게 시장에 남아있는 개미들의 미결제 약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싹쓸이로 청산을 시키던지 해서 시장에 포지션을 줄여놔야 자신들의 비트의 포지션을 잡고 움직일 때 훨씬 쉽고 편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결제 약정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시장에 큰 변동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거의 모든 언론에서 신고점 갱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플랜 B의 기가 막힌 언론 플레이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 1억을 외치고 롱 포지션이 완전히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 심리가 커지며 반등은 이어졌고 결국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신고점인 69K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추가적으로 신고점을 달성한 게 있었는데 바로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비율이 신고점을 갱신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물 미체결 약정과 거래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고점 그리고 1억을 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가득한 시장 상황에서 저 당시 엄청난 미체결 약정은 롱 포지션에 과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시스템은 원래 있었지만 선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왔을 거고 그 매수세는 롱 포지션에 집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 또한 역사적인 신고점까지 달성을 했으니 저항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1억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선물 ETF를 7월 반등 이후 조정 구간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 그리고 선물 ETF 이후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을 한 비트코인 그리고 쌓여가는 미체결 약정 물량과 레버리지 투자 비율의 신고점 갱신까지 그렇게 이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 대하락장을 맞이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역사상 최대치를 맞이한 시점에서 순식간에 시장이 쏟아지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건 마치 누군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던 프로쉐어스에서는 올해 4월 6일 비트코인 숏에 베팅하는 ETF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4월에 한번 추가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시장 방향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작년 신고점을 달성했던 그 시장의 분위기와 반대되는 흐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주도적이고 선물 베팅을 하는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지금 시장 흐름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공포를 심어주고 숏 포지션이 계속해서 맞아 나가는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숏 포지션에 대한 물량은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롱 포지션이 압도하는 게 아닌 숏 포지션이 압도하는 미결제 약정의 최대치가 되는 그 시점 이때가 완전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미 작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전체적인 롱 분위기
분위기에서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후 신고점을 달성한 뒤에 1억까지 간다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안에서 오히려 숏 포지션을 준비하고 큰 하락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한 세력들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미 비트가 신고점을 달성한 직후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하락만 하면서 마이너스 70% 이상이 무너진 시점에 반대로 숏 포지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점에 비트 신고점 달성했을 때와 반대로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롱 포지션으로 완전히 스위칭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선 선물 시장을 숏 포지션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공포가 가득해야 하고 그만큼 물량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숏 포지션이 완전히 지배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공포의 조건은 비트코인에 멈추지 않는 하락이고 시장에 그만큼 숏 물량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숏 베팅 ETF입니다. 아직까진 말씀드렸던 내용들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무조건 숏, 무조건 롱 이런 극단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항상 양 방향성을 열어두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길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네이버 카페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